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북한 공중 핵 폭발 실험 성공. 네, 한반도 왜 위기인가? 네,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큰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전했고요. 태영호 북한 공중 핵 폭발 실험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2023년 3월 22일 네, 이렇게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연합뉴스에서도 핵무기 실전 위협 북한 모의 전술 핵탄두 공중 폭발 시연 기폭 작동 네, 해서 지금 이 상공에서 첫 폭발 시험 핵폭발 조정 기폭 장치가 작동했고 고도 800m면 파괴 반경 수 킬로미터 수준이다. 네, 김정은이 핵무력 건설 중요 방향 제시의 7차 핵실험 등 후속 행동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정황이에요. 네, 핵반격 모의훈련 진행 청년들은 적개심에 입대 자원하는데 이 북한 노동당 기간지에 의하면은 140만 명, 네, 140만 명의 청년들이 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 800m 상공 핵미사일 폭발 시험. 네, 김정은 핵 적의 공격갈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에서 또 보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어제도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도발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미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미국이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계속 자극하고 있어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시아, 타이완에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 이러다 보면은 북중러 진영이 형성이 되고 미국이 짜놓은 판에 한미일 또 진영이 짜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정황을 통해서 심각한 전쟁 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에는 미국의 달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수출하고 있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킹달러, 강달러를 만드는 것은 달러 기축통화 패권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 패권을 잃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연방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당연히 알고 있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전쟁보다도 사실상 이 기축통화 패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전략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브릭스라 그래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인도, 또 이란, 사우디, 이런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담함으로써 여기서 새로운 이제 화폐,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화폐 권력으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 외환 보유율,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율이 달러 외환 보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70%에서 5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은 긴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 물가를 잡는다라는 거짓말을 해대면서 강력하게 이 강달러, 킹달러를 만든 거죠. 공급망을 얽혀놓고 또 에너지망, 공급망, 식량 이런 것들을 다 얽혀놓고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위기 다 미국이 다 수출한 거예요, 미국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미국 민주당이 아주 괴상한 정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무슨 가상의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숨은 권력들, 부패한 숨은 권력들이, 이 부패한 관료라든지 이 숨은 권력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예요, 이 딥스테이트는. 그래서 아주 깊이 숨어 있는 거죠. 깊이 숨은 권력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미국도 이 미국의 민주당을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 부패한 이 하나의 특권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죠. 네, 미국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체포가 운운되는 것은 이 또한 굉장히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북한이 아주 극도로 지금 예민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미국의 꼼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예의주시했던 거고, 그리고 중국도 금리를 내리면서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다 제가 했던 얘기들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다. 그런데 한국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이 완전히 좌파 우파 논리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금리 올리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는 진짜로,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힘 편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 편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교체해 버려야 됩니다.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김건희 여사나 또는 윤 대통령 관련된 윤 대통령 일가라든지 이 가족들도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국민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간다라면은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윤 대통령이 방향타를 지금 잘 잡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마추어입니다. 외교라는 것은요, 정말 그 고도의 줄타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우리 같이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나 일본, 러시아 이런 아주 위험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고도의 기술. 그래서 고도의 줄타기 기술이 필요한 건데, 지금 완전히 그냥 일본과 미국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수사하면서 야, 강직한 검사구나. 거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졌고 탐욕을 가졌고,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려서 각종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좀 파시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도 보면은 막 국민한테 묻지도 않고 막 밀어붙여.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또 밀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이런 어떤 전체주의적 경향.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도 국민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냥 뭐 지지율 신경 안 쓰고 미국하고 일본만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불안, 전쟁 불안과 탄핵 불안을 국민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속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건물로 옮기고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하나의 그림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 국민들은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가장 저는 안타까운 거는 윤석열이 교체됐을 때 이재명이 또 대통령 되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힘들다, 이거 자꾸 비리 의혹 대선 일어나고 또 비리 의혹으로 계속 정부가 시달리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비리부터 다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은 진짜 이거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교체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진짜 중용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고도의 외교수를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의 운명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그래서 왜 제가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럴 때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까지 번진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 전쟁,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거는 반반이었어요. 5대5였는데 미국의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거의 지금 90% 이상의 제가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정황이다. 이거는 아시아에서 타이완 전쟁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이 터져나갈 수 있는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정황이고, 더 큰 심각성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빠져가지고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중심에는 달러가 있다.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보다 핵이 더 많은 러시아, 그쵸? 러시아가 90% 이상의 핵탄두를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지만 러시아가 핵이 제일 많아요. 하지만 러시아의 루블라가 세계의 화폐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세계 화폐 권력은 달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 페트로달러가 위협받을 때 이거는 전쟁으로 갈 수 있다. 미국은 이것이 마지막 해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중국, 북한, 한국 다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일본과 미국과 영국, 일부 또 유럽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G7 회의에 일본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도 다 이러한 그림 속에서 하나의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